2024년도 B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정 고도에서 등속수평 비행하고 있다. 조건. 등속수평 비행은 양력과 중력이 같고 추진력과 항력이 같아야죠. 양중 추항이 각자가 서로 같아야 된다. 정답은 2번. 모드 2 수직 하강을 위한 올바른 설명. 현재로서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비행 조종하는 방식이 모드 2죠. 자, 왼쪽 조종 수직 하강 내려온다라는 거니까 왼쪽 조종관 스로틀을 내려야 수직 하강하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다 틀린 말이네요. 아이카오에서 사용하는 무인항공기 용어. 이거 알파스 말씀드렸죠. 착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착빙, 붙을 착, 얼음빙. 얼음이 붙었다는 얘기인데 얼음이 붙으면 무게는 증가하는데 무게가 늘어나면은 위로 올라가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양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양력과 무게를 증가시킨다는 말이 잘못됐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 3, 4번은 다 맞는 말일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겠군요. 자, 5번. 다음 중 주의공역이 아닌 것은? 제한구역 그리고 금지구역은 통제공역에 들어가죠. 통제공역, 주의공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1마력은 몇 킬로그램인가? 힘, 마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요거는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75kg. 요거는 이제 이거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소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 번호판 부여받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동력 비행 장치는 뭐 받아야 될 것이고 초경량 헬리콥터 받아야죠.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받아야죠. 계류식이 뭐냐면 끈으로 묶어놔가지고 일정 범위 이상을 비행할 수 없게, 일정 고도, 일정 범위 이상을 비행할 수 없게 해놓은 장치를 말하는데 얘네들은 번호판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끈으로 매달아놨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나 이제 항공 공역이나 이제 비행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번호판은 부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류식은. 사업용은 제외예요. 영향을 미치는 기단 중에 장마는 오츠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계획 승인, 비행 승인할 때 포함되지 않는 거. 비행 경로 고도 맞고요. 동승자의 자격 소지는 필요가 없죠. 우리 면허 증도 보면은 면허 운전할 때도 운전자가 면허가 필요하지 옆에 조수석에 탄 내 아이가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 비행 경력 필요할 것이고 비행 형식 비행장 종류와 형식 필요합니다. 해수면 표준 온도 표준 기압. 요거는 이제 요거를 암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15도 29.92 INHG 그게 이제 인치 HG 1063.2 MB 단위가 그럼 여기가 다 틀렸네요. 표준 기압, 표준 온도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가능한 지역은 어느 것인가? R은 제한 구역이고요. UA가 이제 비행 가능한 지역, 우리 드론 공원 같은데, 모아는 군작전, P65는 금지 구역이죠. 정답은 2번. 표준 대기 상태에서 해수면 상공 1000피트당 기온이 2도씩 감소한다고 제가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고요. 태풍은 세력이 약해지던 강해지든 그냥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말씀드렸고, 토크 작용과 관련된 뉴턴의 법칙. 토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한쪽 방향으로 힘을 줬었을 때, 모터가 이렇게 돌아갔었을 때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힘이 작용한다. 이게 이제 반토크 작용,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되는 법칙이었죠.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 비행 허가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잘못된 거 물어봤네요. 비행 금지 구역 비행 허가는 군에 받아야 된다. 맞고요.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때는 우선하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거 잘못됐습니다. 우선하는 기관이 아니라 만약에 공역이 2개가 겹치면은 양측에 다 받아야 돼요. 담당 기관 2개 다 받아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둘 다 받아놔야 돼요. 틀린 것은 2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운영시 범칙금이 가장 높은 것. 특별 비행 승인을 위반하게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하면 무자격이니까 400만 원. 준수사항 위반은 300, 안전성 인증 검사 위반은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제일 높은 것은 4번이네요. 자, 자세를 잡기 위해 브러시리스 모터의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 브러시리스 모터는 브러시가 없기 때문에 ESC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장치를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속도를 제어를 한다라고 했죠. 자,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 모멘트의 값이 받음각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점. 요거 나오면은 제가 요거는 공력 중심 혹은 공기력 중심, 요거 암기하면 된다라고 제가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자, 비행 정보구역을 지정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영공 통과료 징수를 위한 경계 설정. 영공 통과료 징수를 위해서 이 정보구역을 지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고요. 이제 수색 구조,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그리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서 이제 정보구역이라는 것을 따로 지정을 하고 있고, 통과료 징수를 위해서 이제 경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먼 것은 1번. 자, 기압 고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GL 단위는 절대 고도고요. 고도계 수정치를 이제 표준 대기압에 맞춘 상태에서 고도계가 지시하는 고도, 요것이 이제 기압 고도이고, 3번 기압 고도에서 비표준 온도와 기압을 수정해서 얻은 고도, 이거를 밀도 고도라고 하고요. 고도계를 해당 지역이나 인근 공항의 고도계 수정치 값에 수정을 했었을 때 고도계가 지시하는 고도니까 지시고도. 기압 고도는 2번이 되겠네요. 태풍이 발생하는 조건, 이거는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멀티콥터 착륙 지점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경사진 곳에 착륙하면은 기체 내려오다가 이렇게 뒤집어진다 했죠. 자, 6000피트 이하에서 발생하는 구름의 종류는 어느 것인가? 6000피트면은 이제 미터로 환산하면 1800m,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8km네요. 여기는 이제 약간 고층운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그 구름 종류 중에 고층운이 형성되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해풍. 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었을 때 낮에 온도가 바다가 차갑고 육지가 뜨거우니까 바람은 찬 데에서 따뜻한 데로 분다 했죠. 그래서 바닷바람, 해풍이 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상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 정답이네요. 안개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거. 해안, 해양, 해상. 요거 제가 이류안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개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 비행 승인 관련된 내용이네요. 비행 경로와 고도 필요할 거고요. 비행 경력, 그쵸. 경력 증명서 같은 거 내야 된다면 내야 되니까. 재원. 이 재원은 돈이죠. 돈은 비행 승인 받을 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종자의 자격증의 소지 유무. 자격증의 소지 유무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비행 승인 받기 위해서. 이거 제가 참고로 이 해설에 보면은 해설에는 이제 이 재원, 어이자 재원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는데 적혀 있기로는 아이자 재원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서 요건 잘못된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재원은 돈이잖아요. 돈은 비행 승인 받을 때 필요 없죠.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멀티콥터가 비행 가능한 지역은 어느 것인가? 인파가 많고 차량이 많은 곳, 이런 데서 비행하면 안 되죠.
수신, 전파 수신 많은 데에서는 혼선이 일어나니까 안 되고, 장애물 받은 데는 부딪히니까 안 되고, 장애물이 없고 안전한 곳이 맞겠네요.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항공종사자는 이제 뭐 다양하게 종류가 운송용 조종사부터 해갖고 뭐 항공정비사 등등 많이 있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공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가용 조종사, 당연히 공항에서 일을 한 사람 받고, 부조종사, 그 비행기 항공기 보면은 조종사, 부조종사 있죠? 교통관제사, 관제탑에서 일을 하는 사람, 무인항공기 운항 관련 업무자, 이제 뭐 교육원의 교관들이나 그런 사람도 무인항공기 운항 관련 업무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4번이 정답이겠군요. 영양력 받음각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영양력 받음각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그 받음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력이 0일 때, 양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받음각. 정답은 4번. 자, 어떤 조건 하에서 실제 고도는 지시 고도보다 낮게 지시하느냐? 이제 실제 고도하고 지시 고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밀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 공기가 이제 주로 추울 때 하고 더울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추울 때는 공기가 이제 추우니까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압력이 높죠. 그래서 밀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밀도가 높고, 더울 때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우리가 그 공기 분포를 보면은 밑에 쪽에 보통 공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을수록 밀도는 낮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밀도가 추울 때는 밀도가 높아지니까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 고도계의 지시 고도, 그 바늘, 지침 바늘이, 고도계의 그 바늘이 밀도가 높아져 버렸네? 고도가 떨어졌나 보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반대겠죠? 고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밀도가 낮을 때는. 자, 실제 고도 10,000피트 뭐 비행하고 있었는데 지시 고도보다 낮대요. 실제 고도가 지시 고도보다 낮대요. 지시 고도가 11,000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는 10,000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시 고도는 11,000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때겠죠. 지시 고도가 고도를 높게 표시할 때, 평소보다 고도를 높게 표시할 때, 밀도가 낮을 때, 즉 더울 때.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도 똑같습니다. 여기 30번에 설명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이제 1번. 표준 온도보다 더운 지역에서 항공기는 고도계 지시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똑같은 거죠. 자, 비행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스로틀 상승하면 이륙 후 점검이니까 아닌 것은 3번. 자, 멀티콥터 조종기 테스트 중 올바른 것은, 요거는 그 멀티콥터 그 조종기 테스트 그 교재 매뉴얼 같은 거 보면은 나와 있는데, 기체와 떨어져서 30에서 50m 떨어져가지고 레인지 모드로 테스트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거는 표준 교재 보면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중 항공장애등 설치 기준, 항공장애등 설치 기준 물어봤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미터로 외우면은 쉬워요. 미터로 이제 150m 이상인데, 이 150m를 피트로 환산하면 500피트이고요. 이 500피트가 땅에서부터 500피트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땅에서의 높이, 절대 고도인 AGL이라는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리스 모터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맞는 말이고요. 뭐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쓰다 보면은 반영구 쓰는 게 뭐 많이 힘들겠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는 안전이 중요한 만큼 대형 멀티콥터에 적합하다. 맞는 말이군요. 브러쉬 모터는 변속기가 필요 없다. 그렇죠, 필요 없죠. 브러쉬 모터는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마모가 심해서 금방 소모가 된다 했죠. 맞지 않는 것은 4번. 기체를 내리려면 스로틀을 내려야 맞겠죠. 이런 건 너무 쉽네요. 조작 불능 시, 비상 상황 시에는 큰 소리로 알리는 게 먼저입니다.
자, 금지구역, 제한구역, 위험구역 등의 설정의 공역의 변경사항을 알려주는 거니까 노탐이겠고요. 북반구 고기압의 바람 방향으로 오른 거네요. 고기압이면은 하강기류, 상층에서는 공기가 수렴할 것이고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는 형태의 그 바람을 띠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중심부에서 발산을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변경기간은 30일. 자, 여기까지가 D형이었고요. 저희는 E형에서 뵙겠습니다.